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분부동산의 진심인 강남역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지분 경매에 진심이셔가지고 네. 지분 경매 투자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주거분야에 투자를 하는 거 말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안전한 자산, 안전한 투자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물건을 하는 게 아니라 잘 팔릴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소송이라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면서 연수익률 20에서 30% 이내에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단타 투자 전략하고 중장기 투자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된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지분 경공매로 단타 투자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규제지역 묶기 전에는 그냥 단타로 다 이제 하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규제지역 묶이면서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매매사업자로 1년 안에 팔아도 비교세 때문에 소득세가 77% 내산하게 있어서 이제는 좀 두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아서요. 규제지역 있는 부분에서는 입지가 좋은 앞으로 상승 가치가 있는 부분을 매입해서 2년 이상 가져가 있는 보유하고 있다가 상대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일정 부분을 받지 않고 기다렸다가 그 부분을 경매로 넘겨서 내가 공유적 우선 매수를 통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방법은 예전이랑 똑같은데 매매사업자를 통해서 단기간 안에 1년 안에 상대방이 공유한데 매도하거나 아니면 다 같이 매도하면서 단기간에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투트로 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지분 경공매 하는 데 있어서 탈출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은 한 7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쉬운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낙찰 받고 나서 내용 증명 보내서 상대방이 살 수 있게끔 배려해줘서 내가 서로 협의가 된다면 일정 부분의 보상금을 받고 배상금을 받고 내가 그냥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빠져버리는 거죠. 대신에 공유자가 다음 매각 기일에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면서 나는 입찰 보증만 내고 잔금 안 내는 방법,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수익률은 가장 높아요. 수익금은 적을지 모르겠지만 수익률은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고 있지만 그렇게 뭐 잘 먹히는 편도 있고 잘 안 먹히는 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희가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상대방인 공유자한테 파는 거. 공유자가 매수를 해준다면 단기간에 팔 수 있는 거죠. 공유자랑 얘기가 잘 된다면 한 달 안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빠른 수익률과 수익금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상대방이 공유물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못해요. 이걸 왜 나한테 해야 되고 네가 왜 받아야 되는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좀 다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처럼 그냥 서로 같이 파는 거예요. 나도 거기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파는 방법. 네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의 지분이 이게 아까처럼 입지가 좋고 앞으로 상승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상대방의 지분을 좀 저렴하게 매수해갖고 온전히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부분이 차임상당, 월세가 아니라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여섯 번째는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상대방 거를 경매 넘겨서 내가 또 가져오는 방법.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것저것 줘도 안 되면 경매 보내서 경매로 배당금 받는 방법. 일곱 번째는 뭐다? 제가 흔히 말하는 망했답니다. 최악의 경우 이것저것 안 되면 망한 거죠. 경매로 배당받는 경우가 가장 좀 안 좋은 걸까요? 그쵸. 1번 쪽 부분에서는 가장 안 좋다고 보셔야 돼요. 그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건가요? 손해가 날 수 있는 거 받았다면 저는 처음부터 잘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배당을 갔었더라도 손해보는 건 없어요. 애초부터 손해보지 않는 물건을 잡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 시내에 있는 임야를 받았어요. 100%짜리를 한 30%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공유자가 필히 사야 되겠지만은 임야를 누가 사겠어요. 그죠? 임야를 누가 사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고 그냥 버리는 데서 경매로 갔습니다. 빠르게. 근데 제가 경매로 빠르게 간 이유는 뭐냐면 충분히 임야 앞에 도로도 있고 옆에 공장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기업에서도 살 수 있다 생각해서 경매로 전체를 보낸 거죠. 왜? 이거를 가지고 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하게 되면 잘 못 보잖아요. 여러 사람이. 근데 경매로 넘겨버리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쉽게 말해서 매수자를 많은 사람을 붙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붙여가지고 얼마에 팔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30% 사는 거를 2배에서 전체 감정가 60% 팔아내서 2배 이상의 이득은 봤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서 가는 거지 애초부터 되지도 않는 걸 갖다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잘못 골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배를 받더라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소송 1년 그리고 경매 1년에서 이상 걸릴 때 2년 반 정도로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이제 기회비용이 손실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망했다는 게 수익이 마이너스라는 게 아니라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죠. 기획이 오래서 이제 요게 기용이 산출했다. 최근에 저랑 같이 들어간 거 있는데 인천에 있는 임야를 730만 원에 둘이서 2분의 1씩 낚시 받았어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쨌든 저희가 들어간 취득가액이 360만 원씩 들어갔는데 600만 원 받고 8개월은 나왔어요. 근데 9개월인가 8개월 걸렸어요. 소송하면서. 600만 원을 버신 거예요? 300만 원, 360만 원 들어가서 600이니까 240만 원 번 거죠. 근데 7개월 정도인데 이게 저 같으면 어떻게 보면 80%이기 때문에 크거든요. 근데 이런 수익률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망했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다 각자의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하군요. 근데 임야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그러면
그러면은 또 중장기 투자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 투자 전략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중장기 투자기 한번 봐볼까요, 제가? 물건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일단 중장기라 그러면 어쨌든 입지가 좋있는 부분이겠죠. 제가 서울로 아파트로 지분으로 환경해서 물건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봤는데 찾아보니까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하나 나와 있고 34억 6천이에요. 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힘들면 그 다음 거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고독 아르테온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강동구 쪽에서도 입지도 괜찮고 잘 팔릴 수 있고 그리고 입지도 괜찮습니다. 상일동역 10초커 4,000세대 대단지면서 상일동 1초커릭시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매수를 해서 장기간 최소한 2년 정도는 왜 2년 이하로 됐을 때는 비교과세 때문에 소득세가 좀 77% 1년 미만은 2년이 66% 나오기 때문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2년 이상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할 때 내 지분만 가져가도 되는 거고 내가 지분을 갖고 있어서 마이너스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살고 있는 점유자한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꼬박꼬박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월세 비해서 은행 이자보다 최소한 2-3배 정도는 꼭 받을 수 있거든요. 계속 그거를 월세처럼 받아가면서 나는 2년 뒤에 시세 상승까지도 노릴 수 있고 그게 싫으시면 차임 상당 안 받고 놨다가 상대방의 부분을 일정 부분을 모아놨다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상대방을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 거를 경매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럴 때 2년 정도 뒤에 갔을 때는 상당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좋은 물건이에요. 이거는. 법무사님이 네. 지분 경매 1년에 한 건만 딱 1억씩만 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두 건이요, 두 건. 어떤 물건들로 수익을 내시는지 예시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 제가 항상 연수익률이 중요한다 그래서 저는 연수익률 30%를 목표로 갑니다. 그럼 연수익률 30% 목표로 간다라면 그러면 결론은 내 돈이 얼마 있을까?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솔직히 연수익률 30%를 떠나서 1,000만 원에 30%는 300만 원인데 그러면 쉽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연수익률의 30% 잡으면 1억을 벌려면 3억이라는 자본금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전제 조건이. 이런 물건이 뭐가 있을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보면 제가 좋아하는 물건이죠. 이렇게. 여기에 1억 낼 수 있는 물건이 구르고 있는 이 물건 자체가 누가 미납을 했네요. 이 물건은 저번에 제가 임장 한번 나갔던 부분인데 피디님이랑 구로동에 있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 업무지가 가까워서 남구로역 7호선 가까이 있고 그리고 2호선 걸어서 대림역으로 걸어갈 수 있고 건너편에 바로 중학교, 초등학교 있고 업무지고 가깝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한번 미납되는 결과가 있어요. 이분이 지분인지 모르고 전체 물건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한번 미납한 게 있는데 다시 한번 나와서 유찰돼서 10월 29일에 3억 4천에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3억대 중반에 써서 딱 두 번만 하는 거죠. 이런 물건만 3억 5천 들어간다면 뭐 입찰 가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제 3억대 들어가서 한 5천만 원 수익 보고 한 건에 그리고 후반기에 또 한 번 3억대 들어가서 5천만 원 보고 딱 1년에 두 번만 하는 게 제가 말하는 가장 수익률이 좋고 수익금도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건 딱 하고 여러 건 하면 힘들어요. 소송도 딱 1년에 상반기 한 건, 하반기 한 건에서 기본금액으로 3억이 있다라면 1억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하겠죠. 누군가는 3억이 없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연수익률에 따라서 좀 더 어려운 물건에 도전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이제 어렵지 않은 거죠. 사실은 금액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이게 안 되면 지방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0월 10일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지분 경매에 더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전공매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정부 규제에 대해서 한번 맞닥뜨린 것 같으세요. 그전에는 뭐 6.27 대책이다 하면 어떤 부분에서 다 빠져나갈 공간을 만들고 단탈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에라이 그냥 전부 다 잘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토호제를 묶어버리면서 정말로 실거주하는 사람들 아예 사지를 못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매매사업자 단타하시는 분들이 가장 강력한 규제 지역을 만들면서 거기서 1년 안에 팔면 77%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게 없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지분 경매를 가지는 제가 맨날 서두에 얘기 드리지만 맨날 똑같아요. 대출이 나오든 말든 규제가 있든 말든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냥 꾸준히 내 자본금 내에서 내가 흔들림 없이 내가 원하는 수익률에 맞는 물건을 찾아서 들어가서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사업이잖아요. 저희는 매매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첫날에는 1억 벌다가 그 다음 년도는 영업 보고 들쑥날쑥 버리면 못 견딥니다. 사업이라는 거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업이기 때문에 경매도 매매 사업자라는 거기 때문에 사업처럼 일정 부분의 연소득률을 정해서 꾸준히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지분 경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지분 경매를 좀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 경매가 좀 그런 규제 지역에서 그런 데서는 좀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한 10년간 계속 하고 있고. 저희 지분 경매 정규 강의도 준비하고 계신데 어떻게 또 커리큘럼 되어 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지분 경매를 11월 둘째 주인가요? 개강하게 됐는데 지분 경매라 해서 일반적으로 지분 경매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에서 기본적인 마인드셋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현재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걸 투자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수익률만 나오면 돼요. 그죠? 아파트를 소유하던 수익률이 나와도 되고 30%라면 다세대 투자에서 30% 나오면 그 수익률을 평생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꾸준히 가져가게 되면 돈은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 다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 다가구 오피스텔이 가지고 있는 특성, 상가들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을 알아야 누가 매수할 줄 알아야 내가 사서 빠르게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가지고 있는 부동산 특징적인 부분을 알려드리고 그 특성별로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당연히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수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임장도 함께 가시잖아요. 갔다 왔어요 저번 주에. 어디로 갔다 오셨죠? 청주 갔다 왔습니다. 청주. 근데 청주로 가신 이유가 있으세요? 청주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규제 지역이 발표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티를 많이 가려면 알게 됐어요. 이 정도로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청주 부분에 나오고 나서 바로 청주로 갔겠습니다. 왜? 자, 어쨌든 지금 규제 지역이 묵혀버렸어요.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방에 돈 투자하고 투자하시는 분은 어떻게 된다? 그 투자하시는 분 돈을 어디로 뿌려야 되는데 규제 지역이 아닌 데로 뚫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구리, 남양주, 인천, 송도 그 지역에서 대장 아파트를 갖고 있어야 갭 투자라고 말하죠. 갭이 적게 들어가는 데서 한 2, 3억 들어가는 데서 할 수 있는 건데 청주 부분도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좀 많아야 돼요. 최소 100만 정도. 그럼 100만 정도라면 강력시 이상이거든요. 강력시라든지 그 일정한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청주가 몇 명이냐면 86만 명 정도 돼요. 충북에서 가장 큰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의 대장 아파트인 GAC 1차를 다녀왔습니다. 경매 물건이 있어서 전체입니다. 제가 결과를 이제 봐야 되는데 저희 수강생이 들어간다고 했다가 이 날짜를 까먹고 못 들어갔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규제 지역에 벗어나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한 2억 정도 들어가서 1억을 벌 수 있는 물건을 알려드렸는데 오늘 못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 가시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청주라는 동네가 시골인 줄 알았는데 지혜 1차 앞에 스타벅스 모임에서 다 한마디씩 합니다. 이 강남보다 더 좋은데요? 엄청 좋아요. 슬래퍼 신고 백화점 앞에 갈 수 있고 거기 가니까 주말이니까 연주회도 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 SK 하이닉스 대기업이 있고 바로 옆에 초등학교 있고 청주 물건의 세계를 저희가 찾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다녀왔습니다. 우선순위로 미래 가치가 있는 지혜 1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2, 3억으로 갭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 하나 보고 그리고 저희가 경매로 한 5천만 원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 물건 2개 하나 보고 그리고 공매로 들어갈 수 있는 거 5천만 원 내에서 그 공매에서 총 물건 4개를 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